아이돌도 긴장했다. 정말로 그날만큼은 모든 장르의 벽이 무너진 듯 보였다. 트로트가 서버를 멈춰 세웠고 김용빈이라는 한 이름이 차트를 뒤집어 엎었다는 사실은 단 하루 만에 검증되었다. 2025년 7월 25일 정오,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아무도 예고하지 않았고 아무도 데뷔하지 못했다. 발매 버튼이 눌리자 첫 소절이 전파를 타기도 전에 주요 플랫폼의 접속 그래프는 비상선을 그리며 치솟았고 실시간 차트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뒤집혔다. 알람이 울리고 오류 페이지가 떴다 지워지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끝보다 서버 복구가 한 박자씩 늦었다. 아이돌 초대형 컴백에서나 보던 풍경을 트로트가, 그것도 감정의 미니멀리즘을 앞세운 한 곡이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제목은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단정한 8글자가 한국 대중음악의 공기를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은 채 몇 분이 아니었다. 결과부터 보면 간단하다. 멜론과 진이, 벅스의 실시간 상위권 동시 진입. 보통 저녁 러시가 지나면 새벽에 기세가 꺾이는 것이 차트의 상식이지만 이 곡의 재생곡선은 새벽에 다시 올라붙었고 그 상승이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지는 비정형 패턴을 그렸다. 특정 팬덤의 집중 활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곡선, 불특정 다수의 자연 유입이 폭발할 때만 나타나는 곡선, 이른바 대중 확산의 전형이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유튜브 뮤직과 공식 채널 합산 24시간 조회수는 순식간에 50만 회를 넘어섰고 멜론 홀차트는 발표 직후 22위로 진입한 뒤 상위권에서 무게추처럼 버텼다. 숫자는 언제나 냉정하다. 그리고 그 냉정함이 말해준 한 문장. 차트 파괴자의 등장. 업계에서는 발매 당일 주요 플랫폼 동시 접속이 평소 대비 수십 배로 치솟았다는 증언이 줄을 이었다. 단순한 신곡 효과가 아니라 공감의 폭발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정의가 붙었다. 왜 하필 트로트였냐는 물음은 그래서 유효하지 않았다. 어쩌면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오래 지탱해온 뿌리, 서늘한 한과 단단한 정서의 체온이 시대의 언어를 만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이 곡이 가장 정확히 보여준 것뿐이었다. 그리고 왜 하필 김용빈이었냐는 물음에는 보다 긴 대답이 필요하다. 그는 대형 시스템의 견인으로 등장한 스타가 아니었다. 오디션의 문턱에서 돌아선 기어, 소속사의 울타리 없이 작은 무대들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노래로 버티던 시간. 섭외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무명이라는 단어와 공존하던 터널의 감각이 그의 목소리 안쪽을 오래 깎았다. 무대에 서면 한 사람을 향하듯 불렀고 그 한 사람의 심장을 정확히 찾아가는 노래를 들은 관객이 둘이 되고 열이 되고 마침내 군이 되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궤적은 그가 부른 가사를 살아낸 흔적으로 변했고 그래서 단순한 멜로디가 더 깊게 파고들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가사를 낭독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증언한 노래였다. 음악적으로도 방향은 분명했다. 전통 트로트의 한과 정서를 중심에 두대 질감은 과감히 현대화했다. 리듬은 미세하게 눌러 팝발라드에 부드러운 호흡을 들였고 멜로디 라인은 열고 닫는 호흡의 간격을 길게 잡아 과장 없는 떨림으로 감정을 밀어 올렸다. 보컬은 울음을 과시하기보다 여백을 남겼고 후렴에서만 정확하게 감정을 들려주는 전략으로 설득의 순간을 뚜렷이 찍었다. 영탁과 지광민을 비롯한 실력파 프로듀서진의 디렉팅은 장르의 경계를 한 뼘 더 밀어냈다. 트로트를 듣지 않던 세대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은 환기창이 되었고 중장년에게는 오랜 감정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재생 버튼이 되었다. 그래서 붙은 별명, 국민 힐링송은 과장이 아니었다. 댓글창은 첫 소절에서 울컥했다. 반복 재생이 멈추질 않는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기억을 꺼내는 힘이라는 문장들로 빼곡해졌다. 수원 콘서트에서 이 곡이 최초로 풀리던 순간 객석 곳곳에서 들썩이던 어깨가 조용히 떨렸고 마지막 후렴이 터지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관객들이 카메라에 잡혔다. 방송국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도 닮은 장면이 연출되었다. 한 DJ는 생방송 중 이건 그냥 듣는 음악이 아니라 누군가를 소환하는 감정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 멘트가 클립으로 퍼지는 동안 포털 실검에 김용빈의 이름이 올랐다.
세대별 반응은 더 흥미로웠다. 젊은 층에게는 요즘 감성으로 재해석된 트로트라는 신선함이, 중장년층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감정의 파장이 돌아온 회상이 겹쳤다.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라서 울었다는 중년의 짧은 인터뷰가 공유되었고, 노년 커뮤니티에서는 이명웅 이후 처음으로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라는 말이 돌았다. 팬심을 넘어 세대를 잇는 정서적 연결, 이것이야말로 대중음악의 가장 오래된 기적이다. 해외의 파급은 더 빨랐다. 일본과 베트남, 미국 커뮤니티에는 이모셔널 송이라는 태그와 함께 리액션 영상이 줄줄이 올라왔다. 일본의 트로트 엔카 커뮤니티에서는 정통 엔카와는 결이 다르지만 감정의 깊이는 동급이라는 평이 공유되었고, 몇몇 크리에이터는 한국어 가사를 번역해 부르는 커버 영상을 공개했다. 언어의 장벽을 가장 먼저 넘긴 건 과시적 기교가 아니었다. 투명한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였다. 무대 위의 퍼포머가 아니라 무대 아래까지 감정을 운반하는 전달자라는 정의가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산업의 파장은 숫자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발매 직후 행사 섭외와 광고 러브콜이 폭주했다. 무대 한 번에 수천만 원대, 하루 사이에 오간 광고 견적만 수억 원 규모라는 말이 돌았다. 어떤 제안은 모델료를 기존의 5배로 책정하고 10억 원 규모의 광고형 뮤직비디오 제작을 붙이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되었다. 돈을 벌 기회가 아니라 음악의 방향을 먼저 본 선택이라는 평이 뒤따랐다. 예능에서 과하게 웃기지 않았고 과열된 피드로 채널을 점령하지도 않았다. 대신 무대와 팬 커뮤니티에 시간을 더했고 우승 상금 상당액을 가족에게 보탰다는 일화, 자신을 길러준 고모에게 큰 부분을 내어주었다는 미담이 전해지며 돈독이 오르지 않은 연예인이라는 신뢰가 더해졌다. 광고는 잊히지만 감동은 남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는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비평의 언어도 흥미로웠다. 멜로디는 단순해 보이지만 감정선의 도달 지점이 정확하고 보컬의 여백이 가사의 공간을 만든다. 기술의 과시보다 감정의 설득으로 승부한다. 트로트의 문법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늘의 청자들이 원하는 미니멀리즘을 무리 없이 섞어 넣었다. 그렇게 한 문장씩 쌓일수록 이 곡은 트로트 팬을 넘어 발라드와 K-팝 리스너에게도 이질감 없이 스며들었다. 실제로 공개 2달이 지나도록 이 곡은 상위권에서 천천히 내려오거나 때로는 다시 밀어 올려지는 롱런의 전형적인 곡선을 그렸다. 같은 시기에 신곡을 냈던 동료들과 비교해도 음원 성적, 팬 반응, 미디어 주목도에서 고르게 우위를 점했다. 장르의 울타리를 넓히는데 한 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정도로 선명하게 해낸 사례가 얼마나 있었던가. 콘텐츠 생태계의 지표는 더 구체적이다. 유튜브에서 김용빈 관련 클립의 댓글 참여율과 체류 시간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스토리가 분명하고 진정성이 콘셉트가 아니라 습관처럼 드러나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들은 그를 안정적인 소재라고 말한다. 누군가의 인생 서사를 자극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아도 그의 무대와 말, 선택의 단서만으로 이미 한 편의 내러티브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팬덤은 소비자에서 공동 제작자로 변신했다. 발매 직후 팬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자발적 스트리밍 프로젝트가 게시되었고 하루 한 번 이상 곡을 듣고 인증하는 원데이 원용빈 챌린지가 일주일 만에 10,000명 이상을 모았다. 해시태그 릴레이, 아카이브 카드 뉴스, 자막 번역 봉사가 팬 주도로 이어졌고 음원 차트뿐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로의 확산 속도 역시 가속이 붙었다. 이는 과열된 팬심이 아니라 참여, 문화의 성숙이 불러온 결과였다. 이 현상이 남긴 교훈은 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